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특급입니다. 여러분들 3편이 진짜인데 1편, 2편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좀 익혀드리려고 한 거예요. 상법 개정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이 어떤 건지,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추진하는 이 법안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펌핑이 목요일 금요일 날 수목금 3일간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지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특급 너는 어떤 종목들을 지금 자사주랑 이런 PBR 관련해서 어떤 주식을 볼 건데, PBR 낮은 애들을 이거 모아놓은 거예요. 한 7, 80개 될 겁니다. 여기 7, 80개. 근데 이걸 다 볼 거냐? 다 보진 않을 거예요.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린 게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바로 종목은 바로 요것들입니다. 얘네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추천을 할 겁니다. 자, 대성홀딩스랑 서울가스, 선광, 그 다음에 다올증권, 하림지주, 세방, 다우데이터, 삼천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크를 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종목들 굉장히 눈에 익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저랑 좀 되신 분들, 2023년도부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대충 이 종목들 보면 뭔가 떠오르는 거 있을 거예요. 자, 떠오르는 세 글자 말해보세요. 땡땡땡. 뭔가요, 여러분들?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라덕연. 라덕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라덕연 작업주들이잖아요. 라덕연이 관여됐던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다시 정리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얘네들이 다 PBR 낮은 애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라덕연 터지기 전에 제가 한 6, 7개월 전에 이 종목들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 종목들 좀 이상하다. 이 종목들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걸로 제가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2022년인가 3년인가 2023년 봄인가 하여튼 뭐 찾아보면 있어요. 그 종목 찍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2년 만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2년 넘게 지난 다음에 다시 정리했어요. 라덕연 주식들을 왜 정리했나 보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봤던 거 PBR이 낮아요. 대성홀딩스 PBR 굉장히 낮죠. 0.39밖에 안 됩니다. 서울가스 0.25, 선광 0.32, 다올투자증권 0.45, 하림지주 0.31, 세방 0.31, 다우데이터 0.53, 삼천리 0.36. 지금은 약간씩 높아졌어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네이버상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얘네들이 그렇다고 1까지 오른 애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근데 얘네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PBR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P가 주가거든요. 주가예요, P가. 그 다음에 얘네들 PER이 대충 이렇습니다. 5.92, 11.15, 뭐 11.58. 얘네들 10 넘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 자체도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근데 PER 조사한 이유가 뭐예요? 다올증권 같은 건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11.96이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PBR이 이제 일단 낮아야죠. PBR 낮은 애들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PBR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주식들이 이런 애들인데, 그 중에서 라덕연 주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주가가 폭락했었어요. 최고가 13만 9천 원치가 열토막 났죠. 현재가 11,000원밖에 안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50만 4천 원까지 올라갔던 애가 오늘 기준으로 7만 900원밖에 안 돼요. 선광이 17만 2천 원짜리였는데 2만 2,700원밖에 안 됩니다. 6,240원까지 올랐던 애가 4,150원. 그래서 다올증권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얘는 저는 이제 다올증권은 안 보는 걸로 하고요. 하림지도 18,250원인데 9,940원까지 갔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림지주도 18,250원인데 9,940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특별히 필요 없고. 세방증권은 52,900원에 16,3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진 않았죠, 얘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올라야 되죠. 이게 지금 한
한 지금 최고가까지는 한 3배 정도. 예, 그 정도네. 다우데이터도 많이 올라왔어요. 55,000원짜리가 19,350원이니까 거의 많이 올라왔고, 삼천리는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래. 얘는 52만 4천원짜리가 17만 2,700원이니까 많이 올라왔죠. 얘네들 더 내려갔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일단은 많이 오른 애들은 제거할 거예요. 그럼 많이 안 오른 애들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대성홀딩스가 있겠죠. 이렇게 대성홀딩스. 그 다음에 서울가스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안 올랐다. 서울가스. 그 다음에 선광도 많이 안 올랐죠 아직. 선광. 다우투되는 거 많이 올랐어요. 안 볼 거고. 하림지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안 볼 거고. 세방은 얘는 그래도 좀 덜 올랐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얘는 세방은. 다우데이터는 좀 많이 올라왔죠. 얘는 좀 안 볼 거고. 삼천리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서 좀 보기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요 세 개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 정도 더 추가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들 이익을 내고 있나? 이익은 내고 있어요.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홀딩스 보니까 최근에 영업이익 분기 증가가 높았어요. 그래서 좋게 보고, 유보율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회사에서 현금으로 얼마나 지금 돈이 남아 있느냐. 돈이 남아 있어야지 얘네들이 뭐 주식을 더 사서 자기 주식을 더 사서 매각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돈이 회사에 좀 남아 있느냐? 남아 있다. 4,427%나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4,427%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응? 그다음에 서울가스는 어때요? 매출하고 이익 증가 둘 다 하고 있어요. 서울가스. 유보율이 3,181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1000%가 넘어가면은 여러분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현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다 현금 유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유보율이 높으면 좋은 겁니다. 일단은 선광은 어때요? 6,000%가 있어요. 유보가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력이 크다는 거예요. 다올투자증권은 어때요? 외국인이 4일 연속 매집 중이에요. 근데 유보율이 9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탈락. 하림지주는 외국인이 대량 매집 중이에요. 유보율이 무려 24,000%입니다. 24,000%예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돈다는 거지. 현금 대장이라는 거지, 얘들. 돈이 많이 남아돈다는 게. 이게 다 현금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 그냥 섞여 있는 건데, 그냥 일단은 그래도 유보율이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이 2만%는 이게 완전 오버, 너무 심한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그다음 자사주는 얼마 가지고 있냐?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림지주도 이제 많이 올랐지만 얘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얘들도 어쨌든 간에 자사주가 많잖아요. 이게 대성홀딩스 자사주가 없어요. 근데 서울가스는 자사주가 21%나 돼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서울가스는 좀 괜찮다. 대성홀딩스도 괜찮고요. 이 주가가 너무 안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0.39, 0.25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좋고, 선광도 좋습니다. 자사주 12%에다가 유보율이 6,000%니까 전 좋다고 봐요. PR도 나쁘지 않고, PR은 돈을 잘 번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잘 벌진 않지만 어쨌든 5%는 되잖아요,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하림지주는 자사주가 많아가지고 관심이 많이 가죠. 이제 주가는 좀 올라왔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대량 매집 중이에요. 계속 매집하고 있다. 그 다음 세방은 자사주가 5% 정도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 얘네들이 자사주 임직원 상여로 지급 결정 내려가지고 약간은 이제 좀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 구미에는 맞지 않고요. 어쨌든 하지만 얘네도 PBR이 낮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올라왔어요.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보진 않고. 근데 기관은 12일 연속으로 매집 중입니다. 얘네들은요. 세방은. 세방도 더 오르긴 오르겠지만 저희는 좀 더 안전한 거를 공략하는 게 맞겠지 않나 이 생각 듭니다. 근데 어쨌든 세방도 오를 것 같다. 기관 계속 매집 중이니까. 다우데이터는 유보율이 6,637%.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유보율이 아까 세방은 9,867%. 삼천리는 어때요? 유보율이 8,246%.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골고루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사세요. 근데 차트들이 대부분 유사하다. 이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봅시다. 자, 서울가스부터 볼게요. 자, 서울가스도 많이 올랐죠. 이거 돌파할 때부터 샀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저점이 47,000원이라고 생각, 대충 5만원이라고 볼게요. 5만원부터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얘들이 한 40% 올라온 거예요. 그죠? 한 40% 올라왔는데, 하지만 주봉으로 볼게요. 여기서부터 봤을 때 이 최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미치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얘네들 PBR 어디까지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PBR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가스 PBR은 지금 얼마였어요? 자, 서울가스 PBR은 바로 0.25밖에 안 된다. 그 얘네들은 지들의 땅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뭐 기계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그 자산들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지들 이 주가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서 4배 올라야지 그거에 대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배 오르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7만 원이니까 28만 원까지 올라가야 된다. 물론 이제 그건 이론이죠. 이론이니까 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한 20-30%는 더 올라주지 않겠냐. 유보율도 3천이나 넘고 상법과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자사주 21%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이 21%를 처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주 가치가 더 제고되겠죠. 그래서 서울가스는 좋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선광 한번 볼게요. 선광도 주식 똑같죠. 이게 라더균 주들은 다 이렇게 크게 무너진 거예요. 17만 2천 원짜리가 이게 이렇게 바닥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온 겁니다. 얼마에서 올라온 거예요? 한 15,000원 정도에서 올라왔다 보시면 16,000원 정도에서 올라왔으니까 지금 얼마 올라간 거예요? 한 40% 올랐다 봐야죠. 40%. 4인사 46, 24. 대충 40% 정도 올랐다. 얘도. 40% 정도. 일봉으로 보면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좀 더 오를 여력이 있다. 그래서 조정이나 이런 게 나는데 이거를 좀 모아간다면 선강도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겠고, 다올투자증권은 꽤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다올투자증권 많이 올랐다. 얘들 유통 비율이 다 낮아요. 서울가스 유통 비율이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매집이 돼 있는 거야 이미. 이렇게 유통이 잠겨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선강 역시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다올투자증권은 유통 비율이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은 우리가 살 생각은 없고, 그죠? 하림지주는 어때요? 하림지주 역시 많이 올라온 듯 보이지만 얘들 이제 옛날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 돌파한 겁니다. 여기 돌파한 거예요. 지난번 상승장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그때 당시에 이제 라더견 거기까지는 이제 근처도 못 갔죠 아직. 근데 이제 얘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잡기는 좀 부담스럽다. 옛날 고점들까지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라더견까지는 못 오를 것 같다 다시. 그래서 하림지주는 약간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건 이제 대성홀딩스죠. 대성홀딩스는 보면은 얘네들은 옛날 주가 거기까지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아직 못 간 겁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얘네들이 이제 대충 한 여기 정도로 볼게요. 옛날 고점이 여기니까. 옛날 고점 여기 옛날 고점 15,000원이라고 봤을 때 아직 그 15,000원까지도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성홀딩스는 더 오르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기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이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보시면요, 이게 아니네, 이거네. 자, 이 보시면 여러분들, 자, 대성홀딩스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이거 강의에서 다 배운 거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 다시 보면 항상 이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어디로 들어오랬어요. 여기 밑으로 보시면은 우리 이제 최근에 주가 실적들이나 그 매출이랑 영업이익 실적을 보잖아요. 얘들은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 추세였고 2025년 12월 달에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죠. 좋잖아요. 그렇죠? 좋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얘들이 1, 4분기하고 4, 4분기가 좀 좋아요. 원래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때 2, 3, 3을 벌써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성장할지 모르겠어요. 매출은 어쨌든 근데 지난 1, 4분기보다 좋았기 때문에 매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성홀딩스는 제 생각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요. 예. 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홀딩스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 자사주가 없다. 서울가스는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사주 비중이 21%예요. 근데 대성홀딩은 자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펌핑이 얘는 이제 지난주에 나온 거고, 아니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나온 거죠. 금요일날 자사주 펌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가스랑 하림지주는 자사주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가스,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는 자사주가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여기 다시 돌파하면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림지주 역시 좀 더 다우데이터 넘어갈게요. 다우데이터도 좀 올랐고, 세방도 옛날 라더긴 올라가듯이 또 올라가고 있다.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 지난번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보통은 이 라인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보세요. 요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여기. 그러면은 요 라인은 올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올리기 쉽다. 왜냐면 여기가 잔여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가 잔여 주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을 돌파했을 때 올라가는데 어렵진 않다. 여기만 돌파하면 돼요. 이 라인을 돌파하면 이 물려있는 주식들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방 역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삼천리는 좀 많이 올라왔죠. 이거 저점 대비해서. 삼천리는 좀 많이 올라왔다. 그때도 대장 역할을 하더니 이번에도 또 이 상승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때 여기 폭락해서 떨어진 시점 거기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일봉을 보시면 좋은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삼천리는 또 뭐가 있어요? 저게 있잖아요. 자사주가 있다. 자사주 몇 프로예요? 삼천리 자사주 15%나 있어요. 이것도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올라가는 거고, 유보율이 8,246%나 된다. 엄청나죠? 100%만 돼도 뭐 유보율이 있는 건데 8,246%는 굉장히 유보율이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삼천리도 일단은 뭐 나쁘진 않다.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하시는 게 어떤가. 세방은 어쨌든 기간 12일 정도 연속 매집 중이고요. 유보율 9,867%나 됩니다. 유보율들은 대부분이 높은 거예요. 얘 빼고는. 얘는 94%밖에 안 되니까 유보율이 저거고, PER이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실적을 잘 못 내고 있는 거니까 얘는 볼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주식들은요, 저는 우상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PBR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대성홀딩스, 그 다음에 서울가스 좋게 봐요. 그 다음이 선광, 그 다음에 하림지주도 뭐 좀 더 오르지 않겠나 싶은데 얘는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그 다음에 삼천리, 이렇게 네 종목을 좋게 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찝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천리 정도, 이렇게 요 네 개를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 PBR주를 모아간다, 저는 이런 것들 추천합니다.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삼천리 같은 애들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삼천리 유통비율이 45%, 대성홀딩스는 유통비율 27%밖에 안 돼요. 잠겨 있는 거죠. 선광 38%, 서울가스가 26.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 네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구미에 맞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어떤 걸 들고 갈지.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기관도 같이 매집하고 있다. 대성홀딩스. 그 다음에 삼천리 역시 보시면, 자 보세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양으로 매집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방 볼게요. 세방 역시 기관들이 지속 매집하고 외국인들도 조금 사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서울가스, 제가 서울가스 되게 좋게 보죠. 서울가스도 기관하고 외국인 양매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이 선광. 선광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죠. 좀 더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광 역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림지주도 한번 봐드리면, 하림지주 역시 외국인들이 지속 매집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 중에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 삼천리 중에 다 좋아요. 그쵸? 자사주들도 많고, 대성홀딩스는 자사주 없지만 나머지는 다 자사주가 막 많죠. 15%막 20% 있죠. 이런 애들 좋아 보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요 종목들은요, 다 저 PBR들만 모아놓은 건데, 이 저 PBR 주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굳이 더 볼 필요는 없고, 저 PR 중에서도 라더견 주식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서울가스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서울가스도 여기 밑에서부터 봤을 때 5만원이라고 보면 5만원부터 한 40%밖에 안 오른 겁니다. 아직까지도 저 PBR이에요.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 PBR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얘들이 이제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PBR이 어느 정도일지 이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시면, 얘네들도 저 PBR에서 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저 PBR이다. 1보다 작으면 저 PBR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보고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권유 드리는 거는, 얘네를 스윙주로 모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단타 치는 것도 괜찮겠다. 수급 들어올 때. 그래서 LS증권 같은 애들도 팍 튀잖아요. 그쵸? 그죠? 이렇게 이제 저 PBR 종목들도 이렇게 팍 튄다. 자사주 높은 애들도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제 체크해 놨다가 수급 들어올 때 단타 쳐도 됩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왜 들어갔어요? 청기백기 느낌도 있었지만 뭐 때문에, 자사주 때문에 이제 오른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모르는 것보다는 100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PBR 0.6이하를 좀 모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애들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스, 삼천리를 한 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조정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다들 많이 올랐으니까. 어쨌든 40% 올랐으니까 좀 조정 줬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는 걸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로 매수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살아갈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자사주 관련된 소각 이거 개정 법안 통과랑, 어쨌든 국회 본회의가 10월달 정도에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정은 나오더라도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는 쪽 조정으로 추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관심 있게 보시고 요 주식들을 한번 관심 있게 약간씩 조금씩 사면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